광주 진학부장협의회 회장 맡고 계시는 수원고등학교 장동술 선생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원고등학교 교사 장동술입니다. 우선 선생님도 정말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 또 N수생 학생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 전날이어서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해 있을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말라고 우선 좀 따뜻한 말씀으로 저희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지금까지 준비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응하신다면 아마 초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힘주시는 목소리네요. 네. 네, 초대박 날 겁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뭘 준비하는 것이 가족도 그렇고 수험생도 그렇고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수능 전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일 수능 시험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께서는 너무 과하게 이렇게 응원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준비를 차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내일 수능 시험에서 초대박이 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조금 낮춰주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선생님이 지금 수원고등학교에 계시는군요. 네. 예, 그 학교의 고3 학생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부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조절하기도 하고 또는 일부 학생들은 막판 스퍼트를 내기 위해서 집중력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1, 2학년 학생들이 주변에서 응원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들떠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우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3학년 학생들은 수능을 잘 치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긴장 속에서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수능 수험생, 재학생, 재수생 모두 포함해가지고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이미 뭐 다 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수능 접수자 수는 52만 2,670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우리 재학생 접수자는 34만 777명이고요. 검정고시생을 포함한 N수생은 18만 1,893명으로 2004학년도 19만 8,025명 이후로 21년 만에 역대급으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수는 준다고 하는데, 인구수는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네. 응시하는 숫자가 이렇게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핫 이슈가 좀 있었죠. 의대 증원, 그 다음에 반도체 계열에 관련된 어떤 그런 학과들의 신설 증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네. N수생들이 좀 대거 많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도 좀 있고요. 네. 올해 재학생은 작년 졸업생들보다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광주 지역에는 응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광주 지역 수능 응시자 수는 16,846명입니다. 재학생이 11,684명이고요. 졸업생이 4,420명, 그리고 검정고시 등 기타가 742명, 이렇게 해서 16,846명입니다. 이 숫자는 전년도보다는 약 한 757명이 더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재학생이 572명 늘어나 있고요. 졸업생은 88명, 검정고시 등 기타는 97명이 되겠습니다. 네.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네. 경쟁률이 좀 더 올라가겠네요. 조금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수시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대 쪽에 메디컬 계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쪽 분야에 조금 이렇게 경쟁률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네. 나머지 학과에서는 조금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네. 메디컬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작년부터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평가원은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우리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서 2025학년도 수능에서 소위 킬러 문항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굉장히 노력을 하겠지요. 네.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간 난도의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미 지난 6월 달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9월 달 모의고사는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11월 수능에서는, 바로 내일 보게 될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적절하게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난도의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년도처럼 아무래도 이제 선택지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를 출제해서 쉽게 답을 골라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변별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킬러 문항, 초고난도의 문항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게 없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서로 간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변별력을 나타내지라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네.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좀 더 까다롭게 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까다롭게 되다 보면 이것이 또한 초고난도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초고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미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문제를 풀 때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막 어렵다라기보다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1, 2, 3, 4, 5 선택지 속에서 정답에 가까운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그런 오답이 한 개나 두 개 정도 이렇게 더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제 시험은 거의 1, 2, 3, 4, 5 중에서 한 4개까지 정답에 근접해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써서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 또한 네. 고난도 문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대충 넘기면 안 되겠고 하나까지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네. 때도 문제를 읽을 때 끝까지 제대로 다 읽고 이제 답을 정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의대 정원이 이제 확대된 게 또 다른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뭐 학부모나 학생들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의대 정원이 확대된 것은 분명히 변수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들의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약 한 3만, 그 전년도에 비해서 3만 6천 명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올해 N수생으로 또는 반수생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줄어든 숫자를 비율로 생각을 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N수생의 숫자가 한 1만 명 중반대 정도로 같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생기면서 N수생이 오히려 증가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리고 6월 달 모의고사를 치렀던 학생들 숫자와 그리고 11월 달 수능을 접수한 학생들의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반수생의 규모를 대충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반수생이 약 한 9만 3천여 명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도 거의 의대 모집 증원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는 상위권 N수생이 상당히 많이 지금 가세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수능에서 아무래도 상위권 고3과 N수생의 경쟁 구도가 뭐 예년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시험을 치르는 바로 그 당일, 내일일 텐데 너무나 잘했다가 미리 체크하지 못했던 부정행위 때문에 무효 처리가 되면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많이들 들었겠지만 한 번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네네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나에게는 해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조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성적 통지표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따라서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 시간이 됐든 쉬는 시간이 됐든 상관없이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이 되면 부정행위 처리되어 시험이 완전 무효 처리가 됩니다. 네.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의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LCD, LED 등의 전자식 화면 표시기,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네. 혹시라도 실수로 가져갔다고 한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좀 잘 인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계를 보려면 그럼 뭘 챙기면 좋습니까? 네,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워치를 좀 많이들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아날로그 시계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예, 스마트워치를 습관적으로 가지고 갔다가 부정행위로 걸리는 경우들도 간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뚜껑에 LCD, LED 기능이 있는 그런 보온 물병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LCD, LED 기능이 있다라는 것은 전자 기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보온 물병, 최첨단의 보온 물병을 가지고 와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요즘은 거의 그 습관처럼 끼고 다니는 블루투스 이어폰, 되게 에어팟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어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습관처럼 그냥 귀에다 꽂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시험장에서 좀 그 부정행위로 적발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남학생이라고 또 지칭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전자담배를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도 간간히 있거든요. 이 전자담배도 역시 부정행위 용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우리가 시험을 잘 치르고 성적도 제대로 받고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수능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수능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일단 자신감을 좀 가지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해오던 대로 차분하게 너무 긴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내가 좀 어려운 문제, 나에게 어려운 문제는 다른 학생들도 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좀 익혀서 준비해서 가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전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험표라든가 그리고 신분증, 그리고 도시락, 또 물, 이런 것들을 잘 챙겨가는 것이 중요하죠. 네. 되게 시험에 좀 너무 긴장하다 보면 점심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시험을 치르겠다 하는 그런 수험생들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점심을 안 먹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오후가 되면 기력이 떨어지고 졸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라도 이렇게 점심을 먹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수험표, 신분증, 도시락, 물, 이런 것은 꼭 챙겨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챙겨주면 좋을까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험표를 지금 오늘 교부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운전을 해서 대개 이제 학부모님들이 내일 데려다 줄 예정으로 대개들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험장 학교가 어디인지 사전에 미리 동선을 파악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다가, 내일 아침에 자칫 잘못하면 교통이 좀 많이 혼잡한 그런 상황에서 묶여서 제대로 시험장에 시간에 맞춰 못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미리 한번 예행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족 친지가 모여서 조금 수험생을 격려하겠다고 뭐 준비하고 파티하고 이런 일들도 간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능 전날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이렇게 응원하려고 하시지 말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좀 준비해 주시고 가볍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내일 뭐 그렇게 큰 한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수험생 자녀의 옷을 좀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너무 입을까요? 두꺼운 패딩 한 번에 입히려고 하지 마시고 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도록 해주시는 것이 일교차에 대비하거나 시험실 안에서의 온도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시락은요. 네. 뭘로 준비를 합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그러실 겁니다. 도시락 특별히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들을 과하게 많이 싸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고요. 네. 평상시에 우리 자녀가 좀 부드럽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로 싸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일 그 우스갯소리 여담 중에 하나 있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도시락과 보온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가면 따뜻하게 잘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따뜻한 밥을 지어서 따뜻한 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온 도시락에 담아서 바로 그냥 이렇게 뚜껑을 따뜻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제 점심시간에 뚜껑을 열어서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남학생의 경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여학생의 경우는 이 사이에 압이 좀 생겨서 압력이 좀 생겨서 뚜껑을 열지 못하는 일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밥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를 또 생기거든요. 요즘은 도시락이 워낙에 잘 나와서 그 김을 빼는 압력을 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보온 도시락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아이가 편하게 점심을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뜨겁지도 않게 좀 식혀서 네. 넣어주시고 물도 그러면 미지근한 물 정도가 좋겠군요. 네, 미지근한 물도 괜찮고 뭐 아주 뜨거운 물보다는 조금 네, 미지근한 네. 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찬물만 아니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과 부모님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수능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날로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능 전날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을 너무 거창하게 막 보내기보다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평소에 해오던 대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에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하면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잘 해왔고 잘 하고 있고 잘 해낼 겁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선생님의 응원이 네. 다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